장애인 체육대회 선수들에게 제공된 부실 도시락 논란이 확산되자 충주맨에 이어 충주시장도 사과에 나섰습니다. 고물가와 소비 위축이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자영업자들의 실태를 기획 취재했습니다. 단양군 전 지역이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지역과 주민의 동반 성장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충북 장애인 체육대회 선수들에게 제공된 부실 도시락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서면 사과와 함께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충주맨이 사과 영상까지 공개했는데요.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일주일 만에 조기령 충주시장이 직접 사과에 나섰습니다. 전효정 기자입니다. 밥과 된장국, 고추 1개, 무말랭이와 김치가 전부인 도시락. 지난 24일 충주에서 열린 충북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장애인 선수단에게 제공한 도시락입니다. 경기를 앞둔 선수들은 제대로 식사하지 못했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처참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로. 이거 장애인 행사라고 이렇게 막 하는 건가? 그 일부는 밥도 안 먹고 그냥 가시고 따로 가서 사 먹겠다고. 충주시와 장애인 체육회가 즉시 사과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이른바 충주맨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김선태 팀장이 지난달 29일 사과 영상까지 올렸습니다. 충주에 오신 손님들인데 저희가 좀 더 잘 챙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지만 영상을 본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왜 충주맨이 사과하냐, 충주시장은 뭐하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충주시 외식업계는 물론 전체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 다음 주 충북 도민체육대회 개막을 앞두고 결국 조기령 충주시장이 공식 사과에 나섰습니다. 충주시 장애인체육회가 일부 시군 요청에 따라 도시락 업체를 안내했는데 해당 업체가 대규모 행사에 대한 준비 역량이 부족했고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면서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사 당일의 전체적인 운영 상황과 제공 상태에 대한 현장 점검이 미흡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주최 측의 사전 검토 대비가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저희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공식 사과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상황을 제대로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시락을 제공했던 업체는 자리값 3,000원과 도시락 9,000원을 포함한 1인당 12,000원 가운데 절반인 6,000원만 받기로 한 상황. 충주시는 충주시 장애인 체육회에 이어 도시락 업체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조 시장은 감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선수단에 도시락을 제공하는 대신 주변 식당을 안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지역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먼 길을 돌아 정의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왔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즉각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 충북혁신회의는 성명을 내고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치 재판이고 이례적으로 속도전을 벌인 졸속 재판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충청을 방문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충북도청에서 김영한 충북지사를 만나 대전과 세종, 충북을 잇는 광역 급행철도를 신속히 구축해서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후보는 세종시를 방문해 KTX 세종역 신설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충청북도는 기술적으로 어렵고 안전성과 경제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김 지사는 김 후보와 만남을 가진 뒤 세종역 신설은 도민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골목 상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려운 골목 상권의 실태를 짚어보는 연중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요즘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무너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실태를 김영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주에서 1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유정훈 씨는 요즘처럼 힘든 적이 없습니다. 매출이 예년보다 절반 가까이 뚝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천정부지로 치솟은 식재료 가격에 직원 월급과 월세까지 차라리 코로나 때가 더 나았다고 말합니다. 번화하기 때문에 뭐 굳이 식당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건데 요즘 평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9시 정도만 돼도 거리에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실제로 영업난으로 문을 닫는 상가가 하나 둘씩 늘고 있습니다. 골목은 물론 도로변 상가까지 줄줄이 임대 문의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의는 거의 없습니다. 월세 내기도 이제 버거우니까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문을 닫는 추세고 또 그 임대료를 낮춘다고 해도 새로 오픈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으시고.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석 달 동안 폐업한 충북의 음식점은 모두 470곳.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8.7%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 이수자는 34%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나마 지금보다는 더 나은 상황이었었고 이제 연말 탄핵 이후에 지금 직격탄을 맞은 게 이제 지금 하반기에는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끝을 모를 불황의 그림자에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명일입니다. 노동절을 맞아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청주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면서 도심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지만 노동 현장엔 여전히 비민주적이고 비인간적인 일들이 지속되고 있다며 노동 3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롯데 네슬레 코리아가 일방적으로 내년 3월 청주 공장 폐업을 통보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고용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유네스코가 단양군 전 지역을 새로운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하며 세계적으로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세계 지질공원 인증이 지역에 어떤 의미를 가져올지, 앞으로 어떤 후속 조치가 필요한지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백산 다리안 계곡의 옥동 단층은 화강 편마암과 규암, 두 암석이 13억 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형성된 독특한 부종합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단양의 독특한 지질 구조와 동굴 등은 한반도 지질학 연구의 최적지로 꼽히며 유네스코 세계 지질 공원으로 등재됐습니다. 단양의 어떤 지질학적 가치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국가지질공원에서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세계 지질공원 인증은 학술적 가치를 넘어 교육과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난 2017년 세계 지질공원 인증을 받은 청송군은 지질 탐방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대규모 개발 없이도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새로운 브랜드를 얻었습니다. 관광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니까 볼거리가 부족했었는데 지질공원이라는 브랜드가 좀 보완해주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관광 쪽에도 많이 효과가 있다고는. 그러나 지질공원 지정만으로 지역 발전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2010년 제주도가 국내 최초로 인증을 받을 당시 세계 지질공원은 21개 나라 66곳뿐이었지만 지금은 50여 나라 245곳으로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경북 동해안과 광주 무등산, 한탄강 등 7곳이나 됩니다. 유네스코는 세계 지질공원을 인증한 뒤 4년마다 평가해 인증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질공원 재인증에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질학적 가치나 유명한 관광지긴 하지만 오히려 지역 주민과 어떻게 지질공원이 잘 협력했는가,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유네스코는 세계 지질공원을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지질 자원을 보존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얼마나 소득이 증가하는지 자격 유지의 조건입니다. 지역의 지질학적 명소를 이용해 새로운 교육과 관광의 모델을 만들고 주민 참여가 필요합니다. 1단계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교육이라든지 인식을 하는 게 목적이라면 2단계부터는 직접 참여, 그리고 소득 증진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세계 지질공원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지역과 주민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돼야 합니다. 이제 지역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세계에 알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하는 책임이 더욱 커졌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2025 제천 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 조직위가 입장권 예매를 시작했습니다. 행사 개막 전날인 9월 19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할 수 있고 일반 기준 12,000원인 요금이 2,000원 할인됩니다. 최명현 재단 이사장의 첫 구매자로 나서 500만 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이번 엑스포는 9월 20일부터 30일간 제천 한방 엑스포 공원에서 열립니다. 충북 지역에 종일 비가 내리면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5시 30분쯤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휴게소 부근에서 장애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차량에 타고 있던 70대 남성과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차량이 중앙분리대 위를 타고 넘어 사고 수습 과정에서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오후 4시 10분쯤에는 음성군 음성읍에서 화물차가 커브길에서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실려있던 금속 부속품이 도로에 쏟아져 정체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음성군 원남면의 플라스틱 필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근무하던 직원 4명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